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석의 핵심 원리 9번째, 어, 돌의 진출과 협공의 어떤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걸쳐 오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의 그 진출로가 한쪽으로 진출로가 막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돌은 네 군데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앙 쪽 돌이 보면은 그러니까 네 군데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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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네 군데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앙 쪽 돌은. 근데 이제 기에 놓여 있는 돌은 약간 좀 그게 제한적일 수가 있죠. 왜냐면 이제 기에 놓이는 돌들은 네 군데이긴 하지만 이쪽 양쪽 편은 확실하게 진출할 수 있지만 이쪽하고 왼쪽과 아래쪽은 일선 방향이기 때문에 뭔가 진출로의 한계가 있죠. 일선은 이제 벼랑 끝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 크게 보면 두 군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둑 초보 단계에서 배웠겠지만 여기 이제 잘 알다시피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단수라는 것이죠. 단수를 만들면 당연히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수된 들은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 바둑이 이렇게 꼭 활로를 다 막아서 단수를 만들 수 있는 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멀찍이서 진출을 이렇게 막은 것도 단수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명 장문 단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면 흑은 무조건 도망가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진출을 찾아서 도망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이제 한 칸을 뛸 수가 있으면 그 길은 이제 뭔가 진출로가 확보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띠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하나, 둘, 세 군데로 지금 이제 흑의 진출로가 넓혀진 겁니다. 단수를 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백이 여러 데를 와도 여전히 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죠. 이쪽과 이쪽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도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양에서 백돌이 하나 더 놓이면 이거는 단수가 되기 때문에 빨리 또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와도 빨리 도망가는 것이 이제 보통이라겠죠. 도망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넓게 봐서 작물의 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잘 살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요런 모양에서 걸쳐왔을 때 손을 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수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앙으로 붙여서 이 구자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보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이제 보통인데 흑이 말입니다. 흑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칸도 그렇고 한 칸도 그렇고 뭐 공격. 자, 이때 백이 여러 가지 정석이 있을 수 있지만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아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는 장문 단수가 되면 도망가는 것이 기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협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꼭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이렇게 달아나는 것이 보통이라 이거죠. 장문 단수의 원리를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어떤 돌이 이제 급한 돌이냐면 항상 장문 단수가 된다 안 된다를 봐야 돼요. 자, 이 돌은 달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두 군데입니다. 일선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아직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급한 돌은 아닙니다. 근데 이 돌은 자, 이쪽도 일선 다 막혔죠. 오직 이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급한 단수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나렐자 또는 한 칸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기본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백이 이것을 이렇게 뒀다.
그럼 이제는 흑한 점이 단수가 됐지 않습니까? 장문 단수. 도망가야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어떤 돌이 단수가 된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돌은 우변의 돌은 달아날 수 있는 곳이 하나, 두 군데이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돌은 다 막혔죠. 이제 이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단수를 피해서 달아나는 한 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흑돌이 어떤 돌이 단수가 된다 봐야 되는데, 자, 이 돌은 변의 흑돌은 단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두 군데이기 때문에 단수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 돌은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오직 변 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또 흑은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다. 단수를 피해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둔다. 이때는 또 여기를 이렇게 띄어서 단수를 빨리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석 과정에서 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둘 때 이제 받고 여기를 이렇게 뒀다. 이러면 이제 또 흑이 어떤 돌이 단수가 되는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변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두 칸을 벌려서 변으로 두 칸을 집을 만든다든가 또는 날일자로 받는다든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뭐 한 칸으로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수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만약에 백이 이렇게 뒀다. 그러면 이제는 흑돌이 갈 수 있는 곳이 중앙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 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데 두면 이렇게 막혀버리면 완전히 지금 이게 마지막 한 개까지 이제 막히기 때문에 아주 불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흑이 입구자 또는 뭐 여기 붙인다든가 해서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석 접점 과정에서 협공을 하게 되면 이게 장문 단수와 관련된 이런 수들이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공을 하게 되면 여기 띄었다. 그러면 이제 장문 단수가 어떤 게 된다 봤을 때 기의 한 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칸 뛴다든가 이렇게 일단 나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뒀다. 이제는 뭐가 장문 단수인지 딱 넓게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자, 이 돌이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죠. 이쪽도 막혀 있고, 이쪽도 막혀 있고, 이쪽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장문 단수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가면 가장 무난하다. 그러니까 정석 과정 중에서 협공으로부터 뭔가 파생되는 장문 단수의 급소, 이곳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 요소를 꼭 놓치지 말고 실전에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